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14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는 필수다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일 하단이 오늘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7%로 1위입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 내외에서 뭔가 박스권에 갇힌 듯이 보입니다. 그 지지율 추이를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34, 31, 36, 그리고 37. 그러니까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뚫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31%로 2위입니다. 전주 26%에서 5%포인트 오른 수치죠.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등락폭이 컸습니다. 워낙 국민의힘 그 내용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포인트 상승해서 31%,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6%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 오늘 조사 결과 17%를 얻었습니다.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지지율 보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죠. 10%도 안 되던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을 전후해서 20%를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의 현재 지지율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로 나타났습니다.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60, 7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 이상을 얻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20대에서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20대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24, 안철수 23, 윤석열 각 10%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24, 윤석열 23, 이재명 22, 비슷하게 얻고는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10%에서 이번 주 23%까지 올랐으니까 20대에서의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크게 요동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구도가 아주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렵죠, 사실상.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뭔가 공을 들이는 이런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했을 경우의 그 가상대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누구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에게는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로 단일화 했을 때는 윤석열 42%, 이재명 40%로 나왔습니다. 안철수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45%, 이재명 38%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 좀 더 넉넉히 이긴다, 이런 결과이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중요한 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최근 안철수 후보 양쪽을 다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현재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없애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정신병원 하면 딱 이재명 후보가 연상이 되죠.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자, 그래서인지 이 공약이 눈길을 끕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자,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제 입원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행 정신건강법에는 강제 입원은 보호 의무자가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자식 같은 이 가족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뭔가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아주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이 사건을 두고도 안철수 후보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인멸구, 죽여서 입을 막는다라는 이런 뜻인데 아주 강한 비판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간접살인이라는 용어를 꺼냈는데 그거보다 더 한 톤 강한 것 같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더라. 살인멸구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서 벌써 3분째다. 대장동, 백현동 등 탐욕의 현장마다 돌아가신 3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 이들이 누군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들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지지율이 오른 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포퓰리즘 공약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왜 똑같이 따라가느냐. 자, 이 외에도 거대 양당의 어떤 구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부패했다, 이런 비판을 하곤 있는데, 앞으로 대선 구도가 참 흥미있게 펼쳐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있어야 승리가 보장되는 이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정성을 들여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